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곱의 법칙은 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동시간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달아서 일어나거나 어쨌든 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몇 가지 풀어볼 건데 한 4문제밖에 안 돼요. 자, 오늘도 길지 않을 겁니다. 집중 잘 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200의 약수의 개수. 200 숫자 좀 크다. 그죠? 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2. 12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1, 2, 3, 4, 6, 12. 총 6개가 있네요. 자, 이 6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12가 소인수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이미 아는 친구들은 알 건데, 자, 2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가 2개 있을 때 이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2를 0개 선택한 경우, 2를 1개 선택한 경우, 2를 2개 선택한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를 0개 선택했다라는 거, 2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3은 3의 1제곱이기 때문에 3을 0개 선택하는 경우, 3을 1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3을 0개 선택한 것도 1. 어떤 숫자든 0제곱을 하면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요거를 1이라고 쓸게요. 지금 1. 그럼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1을 곱하면 1이 나오는데 그게 요 녀석이네요. 2의 1제곱은 2인데요. 2와 1을 곱하면 2죠? 요 녀석이네요. 2의 2제곱은 4인데요. 4와 1을 곱한 건 4, 요 녀석이에요. 자, 3의 1제곱과 1을 곱하면 3이죠? 요 녀석이고요. 3의 1제곱과 2를 곱하면 6입니다. 그건 요 녀석이죠. 3과 4를 곱하면 12죠? 그게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와 이 2라는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3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이 2라는 숫자에 여기는 이 2라는 숫자보다 하나 큰 거잖아요.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이 되겠고요. 여기 이 2라는 숫자도 이 1보다 하나 큰 숫자잖아요. 여기에다가 1을 더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것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걸 선택했다고 해서 요걸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와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쓴다. 그래서 이 3과 2를 곱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건데 그게 이렇게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제 2번에 있는 200의 약수도 한번 볼까요? 자, 200의 약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소인수 분해부터 해봐야겠죠. 다 해봅시다. 하면 2, 50. 그러니까 2, 25. 5. 그러니까 소인수분 해보면 눈으로 할게요. 뭡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거. 3에다가 1을 더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2에다가 1을 더한 것을 곱한 것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4 곱하기 3이고요. 총 12개의 약수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하나의 스킬이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경우의 수 중에서도 곱의 법칙이 적용됐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와 같은 문제가 문제 5번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갈게요. 자,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약수의 개수 이제 우리 알아버렸잖아. 자, 54가 나왔네요. 54를 인수분해부터 들어가야죠. 해보면 뭐 2로 나누면 27. 3입니까? 9. 3, 3. 그럼 인수분해보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요. 2에 1제곱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1에다가 1 더해준 것과 여기는 3에다가 1 더해준 거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총 8개의 약수가 있는 녀석이었어, 너. 응? 자, 216도 봅시다. 자, 216 소인수분해 한번 때려볼까요? 아, 좀 숫자가 크다. 108. 2로 하면 54인데, 54 여기서 했네요. 그럼 2 하면 이쪽에 이제 3의 세제곱 나온다. 뭐, 요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수가 3인데 거기다 1 더해준 것과 이쪽에 3에다가 1 더해준 것 곱해주면 되네요. 4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16개의 약수가 존재하는 21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2번과 문제 5번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수 n이 있을 때 이 n을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뭐 a로 하지 말고 p로 할까요? p의 알파 제곱 곱하기 뭐 q의 베타 제곱 곱하기 pqr r의 뭐 감마 제곱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지수 알파에다가 1을 더한 것 곱하기 여기 있는 요 베타에다가 1을 더한 것 여기 있는 요 감마에다가 1을 더한 것 쭉쭉쭉 해가지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곱해주면 그게 약수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그 문제 5번 밑에다가 적어놓고 반드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휴양림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야영장에서 대피소로 가는 길이 3가지, 대피소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 4가지, 야영장에서 정상으로 바로 가는 길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세 지점 중에서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던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고 하네요. 야영장입니까? 자,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서 정상까지 간다니까 이쪽 루트를 타라는 거죠? 그럼 야영장에서 대피소까지 가는 게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가는 게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길과 이 길을 선택하는 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연속적인 사건이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따라서 1번은 4 곱하기 3을 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야영장에서 이제 정상까지 갈 건데, 그럼 이제 이쪽 루트를 탈 수도 있고, 이쪽 루트를 탈 수도 있어. 근데 이쪽 루트, 즉, 대피소를 거쳐서 가는 루트는 지금 12가지라는 게 1번에서 밝혀졌어. 이쪽 루트는 지금 12가지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 이제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한 번에 가는 이쪽 루트를 봐야 되는데, 이쪽 루트는 이제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쪽 루트, 대피소를 거치지 않는 루트를 타면 이쪽 루트는 선택할 수가 없죠. 대피소를 거쳐서 가는 루트를 선택하면 이쪽 루트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지와 여기는 12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합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2를 해줘야겠네요. 총 1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문제 6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6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주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단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A에서 D로 가는 거네요. 요 A에서 요 D까지 출발할 건데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돼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구분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A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A에서 B로 갔다 D로 가는 게 있고요. A에서 B로 갔다 D로 가는 게 있고요. A에서 C로 갔다 D로 가는 게 있고요. A에서 C로 갔다 D로 가는 게 있고요. 뭐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어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죠.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전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3학년 학생들 확률과 통계 같은 거 가르쳐 봐도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 D로 가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게 이제 1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B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1과 3을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1 곱하기 3이니까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A, C, D. A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C에서 D로 가는 게 1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요 2와 1을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2 곱하기 1이니까 총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 C로 갔다 D로 갈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게 1가지 곱하기 B에서 C로 가는 게 1가지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게 1가지. 그래서 1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자,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거 1가지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내가 A를 통해 B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이 루트를 선택하면 나머지 루트들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과 2와 1과 6은 전부 합의 법칙을 통해 더해줘야겠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 해가지고 총 뭡니까? 더하면 3이 12가지죠. 선생님이 지금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한번 볼게요. 생각 넓히기에 있는 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민지 그리고 정우가 나눈 대화라고 하네요. 낯익은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자,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민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합이 홀수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걸 다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1 나오면 2 나오면 1은 나올 수가 없죠.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두 개의 합이 1이 나올 수는 없고, 그럼 3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3이 나올 수가 있고, 5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이 나올 수가 있고, 9가 나올 수가 있고, 11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뭐 13은 나올 수 없죠. 또 12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나오는 걸 따져보니까 좀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짜그맣게 써보면, 자, 3이 나오는 걸 따져보니까 1과 2가 나오는 거, 2와 1이 나오는 거 해가지고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걸 따져보니까 1과 4 나오는 거, 2와 3이 나오는 거, 3과 2가 나오는 거, 그냥 정우 자리 좀 침범하겠습니다. 4와 1이 나오는 거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7이 나오는 걸 따져보니까 1과 6 나오는 거, 이거 많겠다. 2와 5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과 4가 나오는 거, 4와 3이 나오는 거, 5와 2가 나오는 거, 6과 1이 나오는 거. 몇 개야? 1, 2, 3, 4, 5, 6개네요. 6개. 그 다음에 9가 나오는 거, 뭐 1 나오고 8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주사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3 나오고 6 나오는 거네요. 4 나오고 7 미쳤어. 5 나오는 거, 그리고 5 나오고 4 나오는 거, 6 나오고 3 나오는 거 해가지고 총 4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럼 11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5 나오고 6 나오는 거, 6 나오고 5 나오는 거 해가지고 총 2가지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3이 나오면 이거 나머지 걸 못 나와. 그러니까 여기 얘랑 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야 돼요.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인가요? 그럼 뭡니까? 2, 4, 6, 여기까지 10이고 더하면 총 18가지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민지가 생각한 방법인 거네요. 그죠? 뭐 이렇게 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우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정우의 생각. 자, 정우는 이거 지울게요. 지워. 민지는 18개가 나왔어요. 18개. 자, 이번엔 정우 갈게요. 정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려면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려면 이쪽에 짝수가 나왔을 때 이쪽에 홀수가 나오면 되겠구나. 혹은 이쪽에 홀수가 나왔을 때 이쪽에 짝수가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건 2, 4, 6 3가지잖아요.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1, 3, 5 3가지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동시에 주사위 2개를 던지기 때문에 곱해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3가지니까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짝홀 나오면 홀짝 못 나오죠. 홀짝 나오면 짝홀 못 나옵니다. 이 2가지를 갖다가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9 더하기 9니까 총 18가지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정우의 생각인 거죠. 뭐 근데 여기도 18가지, 여기도 18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민지랑 정우 모두 잘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잘 구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둘 다 잘 구한 거예요.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잘 세알리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해서 꼭 정우 같은 저런 방법을 꼭 쓸 거야, 아니면 뭐 민지 같은 저런 방법을 쓸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문제 어떻게든 잘 세알려서 잘 풀기만 하면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전부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선생님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문제 좀 더 가져와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